기후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공학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요. 좀 지구공학기술, 그러니까 SF 영화 같기도 하고 몇몇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뉴스나 영화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윤원섭 그리니엄 에디터님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공학 기술은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기후변화를 늦추는 시도를 말하고요. 네네. 이게 대기권 성층권에 태양빛을 반사하도록 구름을 만들거나 에어로졸 같은 미세입자를 퍼뜨리는 방법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기술이 발전돼서 기후위기가 극복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우리 잘못 사고 쳐갖고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이 나요.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원섭 에디터님은 이 온라인 매체에 올라오는 모든 기사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윤원섭 에디터님이 되게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리 나오셔서 음악이 나오니까 고개를 흔들고 약간 흥을 타시길래 리듬을 타시길래 야, 역시 젊은 분이시구나 했어요. 그 지구공학이 그런 대기권 성층권에 태양빛을 반사하도록 구름을 만들거나 에어로졸 입자를 퍼뜨리는 방법이다 하면 좀 더 쉬운 예가 있을까요? 이게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 생각하시면 될 것 맞다. 같아요. 네네. 이게 오프닝에서 기후 대책으로 이제 정상들이 인공 냉각 물질이 된 CW7을 대기권에 살포를 하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의도치 않게 지구에 빙하기가 빙하기를 왔죠. 가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저만이 아니라 마음인 게 뭐가 하나 바뀌어서 잘못되면 생태계 전체에 무슨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게 겁이 나긴 해요. 근데 이런 방식이 기후변화 대응에 실제로 도움이 됐나요, 근데? 이게 찬성 입장에서는 1991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사례를 근거로 들어요. 네. 당시 폭발로 한 200만 톤 정도의 이산화황과 화산재가 성층권으로 올라갔거든요. 당시 1년 정도 지구 평균 기온이 0.6도 정도 내려가가지고 그랬군요. 이때 사건 계기로 어쨌든 지구공학 기술 자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부글부글하다가 화산이 터지면 거꾸로 그게 햇빛을 막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쵸. 온난화의 화산 현상에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게. 그런데 역시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의 논란입니다. 이게 지구공학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될 수 있다. 기술을 거기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쵸. 이쪽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좀 더 큰 문제인데요. 네. 이런 인위적인 기후 조작이 생태계, 건강, 농업 등 지구 환경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례로 2019년 미 하버드대에서 네. 이 대기 중 미세입자를 살포할 경우에 햇빛을 반사하면 온난화 효과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 논문을 내놨는데, 이제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 변화에는 지구공학 실험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 감소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폭염도 지구 전체에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를 막았는데 이 지역에선 좋았지만 다른 지역에선 어떨지도 모르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매우 실감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셨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구나 싶은데,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는 역시 기후위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려고 한 건가요?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기술 자체가 과학계에선 터부시 됐던 기술인데요. 터부시 됐어요. 네, 이게 뭐 꼭 이걸 해야 되냐라는 게 있었는데, 워낙 지금 몇 년간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 기술 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곳곳에서 특히 올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막을 수 없다. 그쵸. 그러고 가령 국제기구 유엔 환경계획은 올해 3월 기후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구공학 기술이 몇 년 이내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기근, 대량 이주, 대량 사망 등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을 경우에 비상 대응의 일부로서 지구공학 기술이 몇 년 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비상 대응인 거죠. 그쵸. 비상 대응.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제대로 못 막아냈을 때 비상 대응으로. 네, 이게 사실 이 발표 직후에 주요국도 관련해서 연구에 착수하거나 입장을 표명 중인 상황이에요. 주요국이면 미국부터. 그렇죠. 미국 백악관 산하에 네.
과학기술을 고문하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일단 의회의 그런 요청을 받아서 지구공학기술 타당성 평가 5개년 연구계획 수립 중이고요. 네. 얼마 전인 6월 30일에는 지구공학기술 관련해서 규제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요약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국립해양대기청이라는 곳에서 비행기 띄어서 일단 연구자료 수집 중입니다. 네. 유럽연합 또한 그렇죠. 유럽연합도 그쵸, 있죠. 주요국에서는 집행위 예. 차원에서 한 이틀차로 또 보고서를 같이 내놨어요. 이게 지구공학 기술이 불확실하고 위험한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좀 분석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말했고요.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거기도 과학이 발전해 있죠. 그렇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좀 이런 자금이 지구공학 기술로 좀 몰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들으니까 아까 두 가지 우려 중에 첫 번째 마음에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아니 온난화 대책을 내는 대로 지금 자금이 가고 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비상시에 어떻게 할지 여기로 지금 몰리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네. 드라마에서 이거를 최근 다룬 게 있었거든요. 아, 지구공학 기술을. 어떤 근데 드라마인가요? 애플 TV의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드라마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네, 거기서 애플 TV. 에피소드로서 이게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예. 비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간과 기후 변화가 싸우는 건 철장 안에 인간과 곰이 싸우는 건데 사자라는 이제 지구공학 기술 거기 넣는 거예요. 근데 곰이랑 사자가 싸우면 좋지만 둘 다 인간에게 덤벼들 수 있는 게 사실 지구공학 기술이다. 맞아요. 그 우리 안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곰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사자곰하고 같이 싸워야 될 수도 그쵸. 있는 거잖아요. 아, 참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어쨌든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미국, 유럽 이런 데서 하고 있다면 실제로 누군가 실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계 각지에서 이미 소규모 실험이 좀 진행이 됐고요. 네네. 호주에서는 일단 좀 세계 최대의 산호초죠. 대보초 보호하기 위해서 산호초 군락 상공에 바닷물을 안개처럼 뿌리는 실험이 있었어요. 이게 이것도 지구공학 기술 중 하나인 네. 고동 표백 기술인데 이게 태양 에너지가 산호초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고요. 네. 이게 시드니 해양과학연구소랑 대학교도 협력으로 진행됐고 일부 온도 하락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건 안 불안해요. 뭐 과학연구소, 대학교 이런 데서 하면은 공공적인 걸 생각하면서 했겠지 싶은데, 네, 그 다음 그쵸. 얘가. 근데 사실 미 하버드 대에서도 스웨덴 우주국과 함께 성층권에 이제 띄어서 이산화황 이런 거를 미세입자를 뿌리려고 했는데 네. 당시 지역사회랑 환경단체 반발로 좀 시험 비행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성층권의 이산화황은 조금 그건 무섭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불법 실험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냥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누가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해 1월에 메이크 선셋이라는 미국 스타트업이 멕시코에서 스타트업. 네. 이산화황이 담긴 풍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이걸 알고 허락을 해준 게 아니니까 지금 그쵸. 불법이라고 하겠죠. 이게 10g 이래서 워낙 미미한 양이라서 지구 기후에 영향이 미칠 일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멕시코 정부 모르게 이미 2차례 실험이 진행이 됐고 3차례 실험을 하려고 한 순간 이제 멕시코 정부로부터 금지당하고 이전 실험들도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받지 않아가지고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짓 아닌가요? 미국 하늘도 아니고 멕시코 하늘에다가 이거는 좀 화가 나네. 다른 나라가 이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미국 스타트업이니까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곳이 멕시코에서 실험이 금지당하니까 미국으로 와서 어쨌든 네바다주에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과 주 정부한테 이제 날린다는 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승인을 승인 안 받지 받고. 않아서 논란이 다시 한번 또 이게 참 불거졌죠. 어이가 없네요. 이거를 왜 승인 안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상 규제가 없어서 막을 수가 없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앞선 시험들 모두 다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제기구나 협약이 없습니다. 이게 2019년에 스위스가 이 기술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네네. 당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백악관이나 EU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나 국제 협약의 만들어야 필요성을 된다.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헌법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이런 환경권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특히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국내 법으로도 미국에서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건데 국내 법으로도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국제법을 몰라서 미국 법을 몰라서 자세히는 얘기 못 하겠지만 이거를 그냥 둔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이게 법망에서 피해서 가능하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예. 지정학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당연하죠. 이슈도 계속 있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이제 기후변화 선임 고문을 맡았던 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네. 화약고다. 그럼요. 특정 지역이 이 기술을 실험 중이면은 잠재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럼요. 문제가 있다라고 이거 했습니다. 핵폭탄이나 냉전 그쵸. 대립 때 무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아, 이건 지구공학 기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이 지구공학 기술에서 아직 그럼 비켜서 있는 걸까요? 더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아까 스위스가 이거를 반대하는 그런 결의안을 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당시 한국도 반대 입장은 반대했어요. 일단 냈었고요. 네. 이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 기술이나 이런 곳에서는 연구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남의 나라 항공에서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굉장히 국제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곰을 이기려고 사자를 끌어들였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역시 처음에 비상시를 대비한 기술로서 개발해둬야 된다라는 얘기. 비상시에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유넵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보통 1.5도, 2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는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이걸로 기후 변화는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구공학 기술 얘기가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음엔 또 윤원석 에디터님이 어떤 얘기를 갖고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석 그리니엄 에디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노래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